네, 매주 월요일 첫 코너는 멘토 컨설팅 받아보는 시간이 되겠고요. 벅셔리치의 강동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제가 쭉 말씀 몇 가지 드렸는데 시작이 좀 정상적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환율도 좀 특이한 동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먼저 글로벌 주요 증시의 흐름을 한번 짚어보고 가는 것이 순서인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에 참 변화가 많았습니다. 원래 12월 장이 쇼핑 시즌의 그 후반부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세계 증시가 일제히 그 조정을 보였습니다. 변동의 폭도 좀 비정상적인 그런 형태였고요. 지난주까지는 경제 지표가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제 지표는 좋았는데 시장에서는 거꾸로 반응을 한 그런 상황이었고 이것을 우리 앵커께서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다. 그렇게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경제 지표는 지난주에 굵직한 것으로 일단락이 되는 것 같고요. 이번 주부터는 경제 지표보다는 정책 이슈에 반응하는 시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목요일 날 쿼드러블 위칭데이, 선물 옵션, 개별 주식 관련 파생 상품의 그 정산일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융통화운용위원회의 금리 결정, 미국에서도 FRB와 관련된 이슈들, 이런 것이 이제 몰려 있으니까 정책 이슈 시기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았으니까 변동성 요인이 테이퍼링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경제 지표가 너무 좋으면은 유동성의 공급 규모를 줄인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내성을 갖추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경제 지표가 워낙 좋으니까 그것보다는 방향성의 지표, 그레이터 로테이션에 대한 관심이 지난주 금요일 날 촉발되었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증시 동향을 보면은 파란색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신호가 임박한 상태의 지수들이 도로 밀리는 그런 상황이 지난 일주일 동안에는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연말 장세가 끝났다 그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좀 후퇴한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테이퍼링 이슈 때문에 그랬다. 유동성의 공급 규모를 좀 줄이면은 시장이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다분히 받았습니다. 많이 조정 기간이 많아진 그 나라들을 보면은요. 이탈리아, 프랑스,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등등의 일부 개도국하고 그다음에 유럽권의 조정폭이 좀 큰 편이고 조금 상대적으로 나은 쪽이 중국하고 대만하고 인도 이런 나라 정권 시장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양적 완화의 축소를 이야기할 때 항상 지표가 호전을 보이느냐 여부였는데 지표가 호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축소할 것이다. 다음 주에 이제 미국의 공개시장위원회가 또 열리지 않습니까? 네. 올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올해는 안 할 것이다. 이런 것이 또 중론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이런 뭐 지표들을 봤을 때 강동진 대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예, 12월에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6월에 주가가 폭락을 했었고요. 그동안에 자주 이제 소개가 되었었는데, 확률적으로는 12월에 발표될 가능성이 좀 낮다. 이게 일반적인 관측이고요. 제 개인적인 그 의견으로는 아예 그냥 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도 시장에 속을 새기니까요. 그런데 이 채권 시장의 동향을 보면은 양적 완화 조치의 축소 이것을 이미 반영을 하고 채권 수익률이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채권 수익률의 완연한 상승세인데 이 용어가 그레이트 로테이션입니다. 이것이 올라가는 것은 뭐 어차피 양적 완화 조치의 축소는 되는 것이고요. 미국의 연방은행이 850억 달러 매월 사들이는 채권 규모를 600억 달러나 500억 달러로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은 뭐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의 굵직한 수요가 줄어드니까 이 채권 수익률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여러분 이 수익률이 올라가는 그 각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가파르고요. 금요일 날도 0.73% 정도 올랐습니다. 이것의 행선지는 현재의 수치가 2.9% 정도 되는데 5% 정도까지는 가는 여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방향성은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율 동향이 되겠는데요.
어느 나라가 강하고 어느 나라가 약한지 여러분 뚜렷하게 색깔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일본 엔화가 다시 하락 기조가 뚜렷합니다. 지난 주말에도 1% 이상 하락을 했고요. 달러당 103엔대, 104엔대, 105엔대 정도까지는 뭐 금방 올라가는 그런 기세다. 그렇게 느껴지고 있고요. 달러화는 뭐 미세 변동입니다. 대신에 유로화 쪽, 유로존의 이 통화가 제법 강세고 이머징 마켓 쪽의 통화는 등락을 거듭하는 정도의 움직임입니다. 그다음 유동성 지표를 살펴보면은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 이 지표가 갑자기 꺾였었는데요, 지난 주말에 다시 1.5%로 급등을 했습니다. 엔화의 영향도 받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일주일간의 변동성이 그 요인이 퇴색이 되면서 이 지표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이 우리 시장에는 우호적이다.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달러의 이중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엔화에 대해서만 유독 좀 너그럽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엔화에 대해서 강하니까 엔화 약세가 되는 것이고, 네. 유로나 우리나라 원화에 대해서는 또 달러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참 그 이면을 들여다보기가 좀 어려운데, 자, 일단 통화까지 좀 봤고요. 또 위안화는 강세고. 자, 주말에 미국 증시는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다우 지수 기준으로는 16,000포인트, S&P 1,800포인트, 거기에 뭐 나스닥까지 하면 4,000포인트. 이 숫자들은 이제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추가 상승의 여부 이것도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증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난주 금요일 날 많이 올랐거든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조정을 보였었는데 나스닥 지수의 경우는 금요일 오름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13년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부러운 시장인지 느낄만 할 것이고요. 종목별로 보더라 그래도 기술주들의 움직임이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구글이 1% 이상 오르면서 역시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주의 대표주자 인텔이 2% 이상 올랐습니다. 인텔도 오르고 시스코도 오르고요. 대신에 애플이 단기에 좀 많이 올랐었는데 이것이 좀 눌리면서 사실은 애플 때문에 나스닥 지수의 상승폭이 좀 적어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금융주들도 대부분이 올랐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버크셔 헤드웨이도 올랐고, 그 다음에 AIG도 제법 많이 올랐고요. 이 금융주는 유동성과 관련된 종목군들이니까 유동성의 형편이 좋아진다는 뉴스가 이쪽에 호재로 작용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면면을 살펴보면은 소비주들, 코카콜라, 펩시콜라 이런 종목군들이 제법 많이 올랐고요. 또한 자동차 중에서 GM의 주가도 2% 이상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 석유주도 엑슨모빌이 올랐고요. 대신에 내린 업종이 뚜렷하게 있었는데 AK 스틸이라는 철강주요, US 스틸이라는 철강주가 3% 내외의 하락이었습니다. 이것은 단기에 좀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조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쇼핑주들이 제법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쇼핑 시즌이 지났으니까요. JC페니는 8% 이상으로 급락을 했고요. 베스트바이도 제법 많이 내렸습니다. 즉 쇼핑 시즌에 그 붐이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면이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미국 지수가 제법 건강하게 오르고 있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자, 미국은 건강한 상승을 보이는데 우리는 계속 답보 상태입니다. 이번 네. 주 또 시장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략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요? 좀 틈새가 좀 벌어질까요? 예, 우리나라가 남들 오를 때는 좀 부진하고요. 남들 내릴 때는 같이 내리고 하니까 참 답답한 그런 모양인데요. 사실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매수 신호의 진행 과정을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날부터 일주일 내내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의 요인은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뭐 많이 팔았다 그것보다는요 프로그램 매물 여건이 조성이 된 겁니다. 외부 여건이 지난 일주일에 제법 안 좋았거든요. 테이퍼링 이슈 때문에. 그래서 파생시장 쪽에서의 매도세가 훨씬 힘이 강해가지고 하루에 3천억 내외의 프로그램 매물이 매일같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그냥 부러져 버린 형태였는데요. 대신에 이 변동성의 폭
그 아래까지 그냥 다 내려왔습니다. 1970포인트대가 황금 분할선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까지 그냥 다 갑자기 내려와 버렸거든요. 이제부터는 되반등의 변화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지수의 변화에 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급의 동향 한번 보시겠습니까? 외국인 사이드에서의 선물 매매 동향 하루에 3,000계약 이상의 이 매도가 연속적으로 들어온 걸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 이것이 그대로 제일 오른편에 있는 모습이 프로그램 매매 동향이거든요. 차익 거래의 수량이 되겠는데 하루에 2천억에서 3천억 정도의 매일같이 쏟아졌으니까 이것을 견디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뭐 실적이 좋아서 혹은 나빠서 이런 요인보다는 세계 시장이 출렁거리니까 매매하기 좋은 우리 시장에서 활발한 변동성 매매가 있었다. 이것이 어느 정도는 지난주에 일단락된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일단 뭐 이번 주 또 멘토 컨설팅을 받아봤습니다. 벅셔리치의 강동진 대표가 월요일 또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